자, 미분은 어떤 거냐면은 이게 작을입니까? 엄청나게 작다, 미세하다 뭐 이런 거잖아요. 미세할 때 금이자고 분자가 나눌분이에요. 한자를 쓸 수는 없습니다. 내가 한자를 겁나 못하거든요. 자, 그래서 미분인데 이거는 이제 한자로 옛날에 중국 사람들이 그 외국의 중세 유럽에서 쓰는 그 미분하는 걸 보고 아, 지금 니네가 하는 걸 보니까 아주 작게 나눠가지고 조그마한 모양을 보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미분이라는 한자를 붙인 거예요. 이 계산하는 거를. 근데 실제로 이렇게 나누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미분, 이게 잘못해서 그러는 거야, 중국 사람들이. 알겠지? 그러니까 이게 좀 어떤 거냐면, 연속적으로 이루어진 이쁜 그래프가 존재할 때, 이거를 잘게 쪼개가지고 관찰하는 게 아니라, 그냥 깊게 들어가서 보는 거예요, 현미경으로. 알겠죠? 쪼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계속 자세하게 아주 고배율의 현미경으로 들여다보겠다라는 의미예요, 원래.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극한이라는 걸 했던 거고, 그래서 우리가 연속이라는 걸 했던 거예요. 잘 생각해 봅시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있어요. 이 그래프를 여기다 대고 고배율로 이렇게 보면은 이쪽은 없죠. 이쪽만 있어요. 맞습니까? 이 그래프를 엄청난 고배율로 이렇게 쳐다보게 되면, 여기를 쳐다보면은, 여기서 이렇게 깊게 쳐다보면은, 한쪽은 아예 아무것도 안 보이고, 한쪽은 이렇게 길이 있겠죠. 그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 대고, 아주 고배율로 이렇게 쳐다보면은 아무것도 없는 빈 공간처럼 보일 수 있어요. 괜찮습니까? 여기는 비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떨어져 있는 연속이 아닌 애들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는 쉽지가 않더라 이겁니다. 옛날 사람들이, 그러니까 중세시대 때 그러니까 그거지. 중세라고 이야기하면 좀 그런데, 근대? 뉴턴, 딱 이때거든요. 미분이 만들어진 게. 뉴턴이 만들었어. 뉴턴이랑 라이프니츠, 이런 사람들이 만든 건데, 뉴턴이라는 건 사과가 떨어지는 걸 보고 속도 뭐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사과가 떨어지는 걸 보고 이 사과의 속력을 내가 계산을 하고 싶다. 속력을 계산했다. 속력에 따른 위치의 변화.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 거야. 이 정도 속력일 때는 사과의 위치가 어딘가 있을 것 같고. 그죠? 속력이 이만큼 더 증가했을 때는 사과가 얼마만큼 더 움직일 수가 있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느낌이고, 이런 것들을 이제 옛날 사람들이 관찰을 하고 싶었던 이유는 뭐냐면, 자연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강이나 아니면 산이나 어떤 물건들을 봤을 때 그 물건들이 되게 자연스러운 곡선으로 많이 이루어져 있다는 걸 확인을 했어요. 그럼 이 곡선은 왜 만들어져 있는가? 어떤 이유로 이런 곡선을 만들어 놓았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궁금하잖아. 그래서 이 사람들이 관찰을 하다 보니까 미분이라는 게 만들어졌다. 이런 느낌이라고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연스러운 현상을 이야기한다 그랬으니까 지금 여기에서 이게 중간에 이게 끊어져 있는 이런 애들은 자연스럽지가 않잖아요. 그러면 움직임을 관찰하는데 뉴턴 같은 경우에는 사과가 떨어지는 걸 관찰했다고 생각을 한다면 다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 옛날에 이 사람들이 아주 유명했던 관찰 중에 하나가 이런 비탈길에 공을 굴렸을 때 이 공을 이렇게 굴리는 게 과연 좋은가? 아니면 이런 식으로 굴리는 게 좋은가? 이런 식으로 굴리는 게 좋은가? 이렇게 굴렸을 때 제일 빨리 굴려서 내려가는 이런 건 뭐가 있나에 대해서 궁금하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자, 이 제일 빨리 굴러서 내려간다는 건 제일 빠르다는 특징이 있죠. 중요한 거예요. 어떤 운동 능력을 만들어낼 때 빠르다는 건 속력이 큰 거니까 그럼 힘도 많이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찾아보려고 했는데 이 곡선 중에 요 정도 갖고겠지? 사이클 로이드 곡선? 이 곡선이 제일 빨리 내려간다라는 걸 사람들이 발견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이클로이드 곡선이 뭐냐? 이게 자전거에다가 바퀴에다가 여기 체크를 한 다음에 자전거가 굴러갔을 때 이 바퀴가 구르면 움직이는 그 점의 움직임, 이게 사이클로이드의 곡선이거든. 그런 움직임으로 지나갈 때 제일
빨리 공이 흘러내려간다. 그러니까 힘을 제일 잘 받는 곡선이다. 이런 걸 사람들이 뭐 발견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곡선에 대한 특징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싶어. 제대로 이야기를 하고 싶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방금 이야기했던 극한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야, 봐봐. 자세하게 이걸 이렇게 쪼개보니까, 아니면 자세하게 이렇게 관찰해보니까, 뭐 이렇게 되지 않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자세하게 관찰하는 거는 그냥 우리가 보는 거랑은 좀 달라요. 예를 들어서 그 전에 뭐 극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간단하게 설명을 했는데, 이게 지구야. 여기 내가 서 있고. 우리는 지구가 둥근 거 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는 지구의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작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구가 둥근 걸 못 느껴요. 그죠? 그러면 이런 그래프가 있고 이 그래프 위에 있는 이 점은 분명히 점의 입장에서는 이 그래프가 너무나 큰 세상이기 때문에 이 점은 분명히 곡선이라는 걸 못 느낄 거다. 라는 겁니다. 이 곡선을 점의 입장에서는 느낄 수가 없다는 거죠. 어떤 느낌인지 이해됩니까? 괜찮아요? 우리가 지구에 살면서 지구가 둥근 걸 느낄 수가 없는 것처럼 이 곡선 위에 살고 있는 이 점은 분명히 자기가 곡선 위에 살고 있는 걸 느낄 수가 없다는 거죠. 그 차원으로 이야기하면 간단하면 우리는 지금 3차원 공간에 살고 있죠. 그죠? 더 자세하게 말하면 4차원이겠죠. 시간은 흐르고 있을 테니까. 그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거는 2차원만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볼 수 있는 건 3차원이 아니야. 2차원의 평면으로 너네를 보는 거죠. 그죠? 니네가 만약에 입체로 내가 볼 수 있다면 너희들의 뒤통수를 내가 바로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지. 그지? 니네를 3차원으로 볼 수가 없는 거야. 니네는 내 눈으로 봤을 때 2차원으로 보이는 거지. 정면만. 그죠? 이런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 살고 있는 차원보다 낮은 수준의 차원밖에 못 봐요. 예를 들어서 실이 있다. 실 위에 개미가 지나가. 몰라. 자, 개미가 지나가. 그럼 실 위에 개미가 지나가는 걸 보고, 우리 엄청나게 멀리서 보면 그냥 선을 개미가 지나가는 것처럼 보이겠죠. 근데 이걸 엄청나게 가까이서 보면 이 선이 아니라 원기둥처럼 보일 거예요. 엄청나게 가까이 보면.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개미가 이렇게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원기둥을 이런 느낌으로 지나갈 수도 있는 거죠. 괜찮습니까? 보는 관점에 따라서 상황이 완전히 달라 보일 수가 있다는 소리예요. 그죠? 그러니까 미분도 그냥 대충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자세하게 관찰을 해보면 완벽하게 다른 느낌을 느낄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 중에 우리는 곡선을 직선처럼 판단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럼 이런 겁니다. 점의 입장에서는 곡선이 직선처럼 느껴진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기가 좀 힘드니까 이런 느낌이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긴 곡선이 있다. 이렇게 생긴 곡선을 우리는 요렇게 다 끊어서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선분들의 모임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분명히 이야기했던 저 곡선과 노란색은 오차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더 촘촘한 직선으로 만들어 놓는 것이. 더 촘촘한 직선. 그래도 선분으로 더 촘촘한 선분으로 만든다 하더라도 분명히 오차는 있을 거예요. 곡선을 휘어져 있으니까. 그죠? 그러면 내가 이거를 더 정밀하게 오차를 줄이고 싶으면 이 선분의 길이를 더 짧게 한 다음에 더 많이 만들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만들면은 원 같은 경우에는 아주 작은 선분으로 다다다다다 이렇게 이어붙여가지고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옛날 사람들이 여기다가 삼각형 만들고 사각형을 만들고 여기다 오각형을 만들고 이렇게 각의 크기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점점 가운데 영역이 넓어지고 얘가 점점 퍼져나가는 느낌을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맞습니까? 여기를
오각형으로 만들고 육각형으로 만들고 어때요? 각의 크기가 많으면 많을수록 점점점 벌어지고 있는 거죠. 얘가 이렇게 각의 크기를 많이 늘리면 늘릴수록 점점 벌어져 가지고 원 느낌으로 가지 않겠냐라는 거죠. 이거를 겁나 많이 하면 이거 동양에서는 52각형인가 뭐 이렇게 만들어 놓은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막 이렇게 각을 막 만들어 놓은 안쪽에. 그래가지고 얘는 거의 원과 비슷하다. 옛날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금처럼 이야기를 하지 않고 이 정도면 거의 똑같지 않니? 라고 이야기를 해도 괜찮을 정도의 오차였겠죠. 그러니까 52각형과 원은 거의 차이가 없을 만큼 비슷하다 라고 느꼈다면은 옛날 사람들의 원의 정의가 그러면은 이게 원이 곡선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엄청나게 많은 성분을 모아놓으면 이것도 원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해서 원을 무수히 많은 성분들의 모임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일정한 거리에 있는 성분들을 무수히 많이 모으면 원이 된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이런 도형들을 곡선들을 우리가 자세하게 관찰을 하면은 성분으로 만들 수가 있겠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성분으로 만드는 작업을 할 겁니다. 그럼 성분으로 만드는 작업을 우리는 어떤 식으로 할 거냐? 처음에는 멀리 점 두 개를 선택을 해요. 됐죠? 그래서 y는 fx 위에 점 a와 x가 a일 때와 b일 때가 있을 거야. 이 점의 좌표는 a, fa고 이 점은 b, fb야. 이런 식으로 점 두 개를 선택해 놨어요. 이렇게 점 두 개를 선택한 다음에 두 점을 선분으로 이으면 우리는 이 선분의 기울기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기울기는 b-a분의 fb-fa로 선분의 기울기를 구할 수 있죠. 이 기울기는 내가 원래 원했던 이 곡선과는 분명히 오차가 이렇게 있습니다. 괜찮죠? 오차가 이만큼 생겨. 그럼 난 오차를 좀 줄이고 싶어.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B를 A에 좀 가까이 이렇게 한번 놔보자 이거죠. 그러면 이렇게 지나가게 되고 오차가 많이 줄어들죠.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B의 위치가 여기였다면 선분의 기울기를 구하는 식은 똑같은데 식은 똑같은데 원래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가까이 붙이니까 확실하게 오차가 줄어드네? 라는 느낌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얘를 더 가까이 붙이면 오차가 진짜 조금밖에 없겠죠. 식은 똑같은 괜찮습니까? 식은 똑같은데 오차가 계속 줄어. 그러면은 진짜 가까이 붙여볼까? 그러면 거의 오차가 없겠는데?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B를 A에 가까이 붙이는 이 행동이 X가 움직이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는 X가 움직이는 거를 리미트로 설명을 했죠. 그러니까 리미트 X 그러니까 뭐 B를 A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괜찮습니까? 그러면 요렇게 만들었을 때 얘는 리미트가 붙었으니까 극한이잖아요. 그럼 A의 완전 옆에 갖다 붙여놨겠죠. A와 B 사이의 간격은 거의 없다시피 할 거고 그 두 점 사이에 기울기를 구하는 거죠. 이까지 괜찮습니까? 그러면 그 아주 찰나의 순간 그 순간은 곡선과 거의 차이가 없지 않을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극한의 개념이 들어가는데
x가 2로 간다. 그러면 y가 4로 간다. 예를 들어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4와 이 y 값은 거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4라고 이야기를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가 핵심이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극한값 이야기를 할 때 뭐 이런 느낌 이라고 했을 때 리미트 x가 2로 갈 때 fx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4가 없지만 그죠? 함수값으로 4가 없지만 얘네가 이렇게 다가오면은 거의 4와 차이가 없을 거기 때문에 4 괜찮아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성분의 기울기는 B를 A에 완전히 가까이 붙여놨을 때 곡선과의 차이가 거의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죠? 우리는 이걸 보고 미분계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분계수는 어디에서의 미분계수라는 게 들어갑니다. 미분계수는 순간적인 변화를 뜻해요. 알겠죠? 어떤 그래프의 순간적인 변화를 뜻하고 어디에서 순간적인 변화를 관찰하고 있냐 이걸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B를 A로 보내면 A에서 순간적으로 움직이는 걸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A에서의 순간 변화율 에서의 순간 변화율 아니면 A에서의 미분계수 기호로는 F'A 이런 식으로 쓰는 거. 약속이야. 요거. 기호에. 그러면 여기에서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똑같은 식인데 리미트 A가 B로 갈 때 B-A분의 FB-FA 이거는 그럼 뭐겠어요? 어떻게 한 거예요? A랑 B를 잡고 직선을 만들었는데 이 직선에 값이 곡선과 오차가 생겨서 A라는 점을 B 쪽으로 옮겨보고 있는 거죠. 그럼 오차가 줄어들 거야. 그러면 이거는 어디에서의 순간 변화율이 되겠어요? B에서의 순간 변화율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기호를 쓰면은 F'B가 되는 겁니다. 괜찮아요? 자 그러면 이제 요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봅시다. 얘를 평균 변화율이라고 하거든요. 여기서 평균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봅시다.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대전을 가요. 서울에서 대전을 가는데 거리가 100km야. 내가 2시간 동안 갔어요. 그럼 시속 얼마나 간 겁니까? 시속 얼마나 간 거예요? 몇 킬로로 가면 돼요? 시속 50km 가면 되는 거죠.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1시간에 내가 50km 갈 수 있으면 되는 거지. 됐죠? 우리 중학교 때 이렇게 배웠단 말이에요. 그죠? 괜찮습니까?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됐죠?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이렇게 배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말했던 시속 50km는 평균이라는 단어가 빠져있는 거예요. 차가 1시간 내내 50km로 달리지 않았을 거예요. 51km로 갔을 수도 있고 100km로 갔을 수도 있고 40km로 갔을 수도 있고 상관없는 거예요. 그냥 2시간 동안 100km를 간 것뿐이야. 하지만 우리는 시속 50km로 갔겠네 라고 추측을 하죠. 그러니까 괜찮습니까? 여기서 되게 중요한 단어를 썼는데 추측. 이게 추측을 할 수 있어야지 미래에 대한 예비를 예방도 할 수가 있고 대비를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만들어지면 그것을 내가 추측할 수 있는 제일 합리적인 생각을 해내야 되는데 이때 우리가 사용하는 게 미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뭐 지금은 모르겠는데 한창 미국 잘 나갈 때 주식으로 한창 돈 버는 사람들이 전부 다 수학자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저기 뭐야 미국에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생기고 나서 주택 가격 폭락하고 하여튼 뭐 그랬잖아요 미국에.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만든 사람들이 수학자예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돈을 미친듯이 벌려고 그런 프로그램 같은 걸 만들어냈던 거죠. 근데 실제로 그때 당시에 돈을 벌었던 수학자들은 그냥 돈을 그냥 몇십억 몇백억 번 게 아니야. 주식으로. 그러니까 실제로 주식으로 그 사람들이 버는 돈이 진짜로 몇 천억대 조 단위로 돈을 벌었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었던 게 미분을 이용해서 어쩌고저쩌고 한 거야. 그러니까 주식 같은 것들도 전부 다 미분으로 설명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의 그래프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잖아요. 이게 진짜로 아무런 의도 없이 그래프가 움직였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 그래프가 어느 각도로 어느 정도 움직일 건지를 예측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아무렇게나 막 때려 넣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 오를 거야 하면서 올인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 주식이라는 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예측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좀 더 합리적인 투자가 가능하겠지. 그러기 위해서는 이것들을 알아내는 거겠죠. 자, 그래서 추측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했던 이 추측은 평균을 생각을 한 건데, 아, 얘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1시간에 50km 갔겠지. 라고 이야기하는 이게 0부터 1시간, 2시간, 100km. 이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었는지, 아니면 이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는지 모르는데, 나는 요거를 이야기하는 거죠. 평균 변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2-0에 100-0 해서 50. 이걸 이야기한 거거든요. 괜찮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평균 변화율이라는 단어의 평균이라는 게 뭐 특별한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두 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일직선으로 만들어 놓는 이 기울기, 여기서 말하는 이 기울기, 이 자체가 그냥 평균이에요. 알겠죠? 근데 평균의 단점은 뭐냐면 대충 이 정도 되구나라고 추측을 할 수가 있는데 하나하나가 정확하게 얼마인지는 잘 모르는 거지. 그죠? 그래서 미분은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알고 싶어서 더 잘게, 더 자세하게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하는 작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미분은 요거만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으면 됩니다. 어떤 그래프가 있으면 그 그래프 위에 점 2개를 찍고 그 점 2개를 가지고 평균 변화율을 만들었는데 평균 변화율은 원래 그래프와 오차가 있어서 그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어느 한 점을 반대점으로 옮겨간다. 방금 내가 이야기했던 그 과정을 하나도 빠짐없이 해내면 미분은 진짜로 다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봅시다. 다시 그래프 이렇게. 이번에는 여기를 A라고 하고 여기를 A 플러스 H라고 할게요. H는 얼마인지 모르는 그냥 아주 작은 상수예요. 자, 왜 아주 작은 상수냐? 우리가 점 2개를 정해놓고 이 점을 이쪽으로 옮겨갈 때 어차피 우리는 바짝 붙일 거예요. 그죠? 극한을 보낼 거란 말이야. 괜찮죠? 우리가 리미트 x가 2의 오른쪽에서 올 때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x가 2점 얼마라는 걸 알고 있죠. 근데 이게 2와 차이가 많지는 않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x가 2의 오른쪽에서 온다 그러면 아, x가 한 100 정도 됐었나 보다. 100에서부터 줄어든다 이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그죠? 그냥 그 근처에 있는 점인데 2로 다가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2개의 점이 있었는데 아까 전에는 내가
아까 전에는 요렇게 해가지고 여기를 A, 여기를 B 이렇게 잡은 다음에 B를 A로 보낸다 라고 하면 거리가 엄청나게 멀 것 같잖아요. B의 위치가 예를 들어서 A가 1이고 B가 3이면 거리가 이만큼 떨어져 있는 거잖아. 이거를 쭉 움직여서 1방향으로 가는 거죠. 괜찮습니까? 근데 어차피 나는 움직일 걸 알아. 가까이 붙일 생각이야. 그럼 애초에 멀리 떨어져 있지 않고 그냥 그 근처에 있는 상황이라고 미리 가정을 한 다음에 문제를 풀어도 상관은 없는 거겠죠. 그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y는 fx 이렇게 있을 때 두 개의 점이 있다고 했어요. 그럼 여기는 a, fa 이게 a 플러스 h, f의 a 플러스 h 이런 식으로 두 개의 점이 있다. 됐죠? 그럼 나는 두 개의 점으로 평균 변화율을 만들어야 돼요. 됐죠? 평균 변화율을 만들어야 얘가 오차가 있으니까 그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평균 변화율을 만들기 위해서 분해 이렇게 만드는 거죠. 이게 평균 변화율입니다. 됐죠? 자, 평균 변화율을 만들었는데 이 평균 변화율은 분명히 이렇게 원래 그래프와 오차가 있어요. 이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이 점을 이쪽으로 보냅니다. 그럼 이 점이 이렇게 따라서 그래프를 따라서 오겠죠. 괜찮습니까? 이렇게 얘가 따라서 오면은 이렇게 왔을 때 오차가 줄어들기 시작한다. 이거죠. 괜찮습니까? 그래서 오차가 거의 오도록 하기 위해서 리미트 움직이자. 여기에서 A 플러스 H라는 점이 이 그래프를 따라서 A 방향으로 오려면 이 점을 A 플러스 H가 A로 가요라고 써도 상관은 없지만 H가 0으로 가요라고 써도 상관없지 않아요? H가 0으로 가면 A 플러스 H는 A가 될 테니까. 괜찮습니까? 이렇게만 쓰더라도 우리는 A 플러스 H가 A 방향으로 가는구나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서 이걸 보고 F'A라고 쓸 수 있겠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괜찮아요? 이게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A에서의 순간 변화율, A에서의 미분계수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식이에요. 됐나요? 이쁘게 안 찍어줘. 물기가 이쁘죠. 자, 그러면 문제를 하나 해봅시다.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이 h분의 f의 a 플러스 h 마이너스 fa 이렇게 썼습니다. 됐죠? 이렇게 썼을 때 이걸 어떻게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을까? 예요. 자, 봅시다. 자, 분자를 먼저 봐야 돼요. 분자를 보면 어떤 점을 선택했는지를 우리는 금방 이해할 수 있어요. 자, f의 x 플러스 h라는 모양이 있었다는 건 x 값으로 a 플러스 2h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이 점이 있었다는 소리입니다. 마찬가지로 fa라는 모양이 있었다면 a, fa라는 모양이 있었다는 소리예요. 됐죠? 그러면 평균 변화율을 만들어 보자. a 플러스 h 마이너스 a분의 f의 a 플러스 h 마이너스 fa 이게 평균 변화율. 됐죠? 그런 다음에 순간 변화율을 만들기 위해서 리미트 h를 0으로 보내자. h를 0으로 보내면 이게 a에 아주 가까이 붙어서 a에서의 순간 변화율이 만들어질 거야 라고 해서 이렇게 모양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럼 분모는 마이너스 a와 플러스 a가 이렇게 없어지면서 h분의 a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요거 세 개를 모아서 얘로 변신을 시킨 거예요. 알겠죠? 분모와 분자, 리미트 세 개가 모여서 하나로 합성이 된 겁니다. 됐죠? 그럼 여기서 이제 다시 되돌아옵니다.
이걸 바탕으로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아, 분모는 h만 있으면 되겠네 라고. 괜찮죠? 그러니까 여기서 2분의 1로 앞으로 빼버리는 거지. 괜찮습니까? 그러면 이걸 보고 2분의 1의 F'A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괜찮습니까? 요게 제대로 되어야지만 뒤에 있는 문제를 진짜로 쉽게 풀 수 있어요. 그러면 연습을 좀 해볼게요. 자, 문제.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3h분의 f의 1 플러스 h 마이너스 f의 1. 한번 정리 한번 해보세요. 0으로 갈 때 2h의 f의 2 플러스 2h 마이너스 f의 2. 4로 가. 자,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5h의 f의 마이너스 1 플러스 h 마이너스 f의 마이너스 1.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5h의 f의 1 플러스 2h 마이너스 f의 1 마이너스 h. 그 다음에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마이너스 2h분의 f의 1 마이너스 h 플러스 마이너스 f의 1 플러스 2h. 이 정도만 할까요? 한 개만 더 할까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의 3 마이너스 2h f의 3 플러스 2h. 이걸 간단하게 써보자. 무조건 평균 변화율 다음에 순간 변화율이에요. 이거를 공식처럼 외워서 풀려고 하면 어려운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알겠죠?
자, 보죠. 첫 번째. 자, 첫 번째는 1 플러스 h라는 x값이랑 1이라는 x값을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우리가 1 플러스 h, f의 1 플러스 h라는 점과 1, f의 1이라는 점이 있었나 보다.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평균 변화율. 분자를 보면 여기서 이쪽을 뺀 것처럼 보이죠? 평균 변화율은 두 점 사이의 기울기를 계산을 하는 거니까 똑같이 여기서 이걸 빼야 돼요. h분의 f의 1 플러스 h 마이너스 f의 1. 이게 평균 변화율. 이렇게 해놓고 리미트 h를 0으로 보냅니다. 자, h를 0으로 보냈을 때 이게 어떻게 변하느냐? h가 0으로 움직인다라고 했을 때 두 개의 다른 점을 하나의 곳으로 모아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h가 0으로 가게 되면 이게 원래 x값이었잖아. 그죠? 이 x값이 어디로 가요? 1로 가죠? h가 0으로 가면. 그러니까 x가 1로 모이나 보다. 그럼 x가 1인 지점에서의 순간적인 변화를 볼 생각인가 보다. 해서 이거 세 개를 모아서 f'1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서는 리미트와 분자 분모가 깔끔하게 세팅되어 있는데 얘가 필요 없죠. 그래서 이렇게 밖으로 빼면서 3분의 1 f' 이런 식으로 쓰시면 돼요. 됐나요? 다음 두 번째. 자, 여기에서는 점으로 2 플러스 2h와 f의 2니까 2,f의 2 이렇게 두 개의 점이 있었다. 괜찮죠? 이렇게 두 개의 점이 있었으니까 이 두 개의 점으로 평균 변화율을 만들어라. 2h분의 f의 2 플러스 2h 마이너스 f의 2 이런 식으로. 이게 평균 변화율. 괜찮습니까? 그 다음에 앞에 리미트 h가 0으로 가게 되면 이 점의 x값이 2 플러스 2h라는 x값이 h가 0으로 다가감으로써 이게 2로 점점 가게 되죠. 그러니까 얘는 2에서 기다리고 있고 이 점은 2가 아니었는데 얘가 2로 다가오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럼 2에서의 순간적인 변화가 나타날 거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세 개를 모으면 f'2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는 리미트와 분자는 깔끔한데 분모가 좀 이상하죠. 여기에서는 2 쓰고 2분의 1만 밖으로 빼죠. 그러면 2분의 1에 f의 2 이렇게 되는 겁니다. 괜찮나요? 다음 세 번째. 세 번째도 같은 느낌인데 이제 x값 어떻게 선택했는지 보이지 않아요? 그죠? 마이너스 1 플러스 h랑 마이너스 1 선택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더 이야기를 하는데 책에서 나오는 것처럼 공식처럼 받아들이면 절대로 안 돼요. 알겠죠? 이걸 공식처럼 받아들이면 어려운 문제에 적용을 절대로 못합니다. 지금 이야기했던 대로만 풀어야 돼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점이 하나 있고 f의 마이너스 1 이렇게 두 개의 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이걸 빼는 거니까 h분의 평균 변화율 h를 0으로 보내면 x값이 마이너스 1로 다가간다. 얘는 마이너스 1에서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마이너스 1에서의 순간 변화율이구나.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거 세 개를 모아야 되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분모에 5가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이쪽. 이번에는 두 개의 점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죠. 자, 이제 이거에 대한 그래프를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풀도록 할게요. 자,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h가 방금 전에 이야기했었는데 아주 작은 그냥 양수예요. 조그마한 양수.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이런 느낌이에요.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가 1이야.
그런데 왼쪽에 1-h라는 점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오른쪽에 1 플러스 2h라는 위치가 있었던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하는 방법은 똑같아요. 평균 변화요. 오차가 있구나. 이겁니다. 괜찮습니까? 자, 평균 변화를 만들어 보죠. 여기서는 1 플러스 2h가 앞에 있으니까 1 플러스 2h 마이너스 1 마이너스 h 분의 f의 1 플러스 2h 마이너스 f의 1 마이너스 h 평균 변화예요. 괜찮나요? 이게 평균 변화율이고, 그런 다음에 리미트 h를 0으로 봅니다. 자, h를 0으로 보내면 이 점은 점점점 이쪽으로 다가오죠. 이제 이 점은 이 그래프를 따라서 이렇게 와요. 괜찮습니까? 이 점도 h가 0으로 가면은 점점 작아져서 일로 온단 말이에요. 괜찮습니까? 그러면 얘도 이쪽으로 와 있고 얘도 이쪽으로 와 있으면은 이렇게 두 개 가지고 순간적인 변화를 만들어도 1에서 순간적인 변화를 만드는 것과 거의 차이가 없지 않을까. 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양쪽에서 와서 1에서 순간적인 변화를 준다. 괜찮습니까? 여튼 얘네도 이거라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러면은 분모는 3h지? 괜찮습니까? 분모 3h 분자 요거 앞에 리미트 여기 5네 5 필요 없고 분모 분자에 3을 곱하는 느낌으로 하고 생각을 하세요. 이렇게 괜찮습니까? 그러면 요거 3개를 모아서 f'1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 이해됩니까? 자, 다음 그럼 이제 여기 지금 내가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두 개의 점이 움직인다고 이야기를 하기는 했지만 결국 한 개의 점이 움직이는 것과 차이는 없잖아요. 그죠? 여기에서 이제 1-h랑 1 플러스 2h라는 x값 두 개가 선택되었다는 건 이해되죠? 그러면 분모에 1-h와 1 플러스 2h가 들어가면 이제 x값을 차, 그 다음에 분자에 1-h와 1 플러스 2h가 들어가면 평균 변화예요. 괜찮죠? 그런 다음에 리미트 h가 0으로 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f'1이 되는 겁니다. 괜찮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여기 분모에는 마이너스 3h가 필요해요. 근데 여기에는 마이너스 2h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2를 빼버리고 마이너스 3 이렇게 써주면 되죠. 그죠? 분모 분자에다가 마이너스 3을 추가. 그러면 2분의 3 f'1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 다음 자, 이 다음에는 같은 느낌이죠. 이제 분모에 3-2h가 있고 3 플러스 2h가 있고 f에 3-2h f에 3 플러스 2h 리미트 h를 0으로 보내야지. 이게 순간 변화율을 계산하는 방법이죠. 그러면 분모는 마이너스 4h 앞에 리미트 분자 합치면 f'3이 되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분모에 마이너스 4h가 없으니까 마이너스 4를 이렇게 추가해 주시면 되겠네요. 괜찮습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4 f'3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h가 0으로 갔을 때 x가 어디로 가는지를 정확하게 인식을 하셔야 돼요. 어디에서 순간적인 변화를 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해야 돼요. 이 문제를 풀려면. 알겠죠? 자, 왜 그러냐면 이제 이게 이해가 잘 됐으면은 이 다음 단계로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이렇게 그래프가 있어요. 여기에 x값이 a인 지점이 있고 여기는 a 플러스 h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x라는 값이 있다고 할 겁니다. 됐죠? 자, 그래서 이게 y는 fx 이렇게 된다고 했을 때 이 점의 좌표는 a, fa 이 점의 좌표는 x, fx죠. 하는 방법은 똑같아요. 두 점 가지고 평균 변화율을 만들 겁니다. 평균 변화율을 만들면은 x 마이너스 a 분의 fx 마이너스 fa 이렇게 쓸 수가 있거든요. 평균 변화율. 괜찮죠? 그 다음에 리미트 x를 a로 보내면 f 프라임 a가 되는 거죠. 똑같죠? 똑같은데 이제 아까랑 좀 느낌이 다른 식이 만들어져요. 자, 리미트 x가 2로 갈 때 x 마이너스 2에 fx 마이너스 fa 리미트 x가 2로 갈 때 x의 제곱 마이너스 4에 fx 마이너스 fa 리미트 x가 2로 갈 때 x 마이너스 2에 f의 x의 제곱 마이너스 f의 4 이 세 가지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됐죠? 봅시다. 자, 여기에는 x값으로 뭐랑 뭐를 선택했다? 점 두 개가 뭐예요? 얘는 2, f2하고 x, fx를 선택했다. 괜찮습니까? 이게 느낌이 있어야 돼요. 여기에서는 뭘 선택했습니까? x 값으로 뭘 선택했죠? 좌표를 알아야 평균 변화율을 쓸 거 아니에요. 어떻게 선택했죠? 성주원이 x 값으로 뭐 선택한 것 같아요? 찍어. 위에는 똑같이 뭐 그런 거 말해줘. 2, f2 또 x, f x. 자, 이거는 뭐 선택한 것 같아요? 4, f4 또 그렇지. 좋아요. 설명을 잘 들었죠? 이렇게 점을 골라 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평균 변화를 만들어야지. x-2분의 fx-fa 이렇게 평균 변화율. 그런 다음에 앞에 리미트 x가 2로 간다 하면은 x가 2로 다가온 거기 때문에 이걸 f'이라고 하자. 그래서 이게 f'이구나 이겁니다. 됐죠? 그러면 요거 여기서도 평균 변화율을 만들려면은 x-2분의 fx-fa 평균 변화율. 그죠? 그런 다음에 리미트 x를 2로 보내야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세 개가 몰아서 f'E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는 분모가 좀 과했죠. 그래서 x의 제곱 마이너스 4를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2로 바꿔 쓰고 이거 세 개를 모아서 f'이라고 쓰기로 했으니까 이거 세 개를 모아서 f'이라고 쓰고 리미트가 얘한테도 영향을 줘야 되겠죠? 괜찮습니까? 곱하기 4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된다 이 소리예요. 괜찮습니까? 다음 요거
여기서는 진짜로 선택을 잘한 건데 여기를 봐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게 선택한 x예요. 알겠죠? 이 부분이 내가 선택한 x야. 함수값이 이렇게 나오려면 x를 x의 제곱을 선택해야 돼요. 그러니까 요거 두 개로 평균 변화를 만들어야지. x의 제곱 마이너스 4 분의 f의 x의 제곱 마이너스 f의 4 평균 변화율. 괜찮죠? 그 다음에 리미트 x를 2로 보내요. 그럼 이거는 어디에서의 순간 변화율이에요? 어디서? 이거는 4에서의 순간 변화율이죠. x는 2로 가지만 얘 어디로 갑니까? 4로 가잖아요. 얘는 4에서 기다리고 있고. 괜찮습니까? x의 제곱이라는 내가 선택한 x 값은 4가 될 거 아닙니까? 이까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거 3개가 모이면 f'2가 아니라 4가 되는 거예요. 괜찮나요?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 분모에 x의 제곱 마이너스 4가 있어야 되는데 분자와 리미트는 그대로 있는데 분모가 달라서 나는 분모 분자에 x 플러스 2를 곱해야 되겠구나. 아시겠나요? 그러면 요거 합쳐가지고 f'4라고 쓰고 리미트가 얘한테 영향을 줘서 4f'4라고 쓸 수 있어야 된다. 괜찮습니까? 그러면 이해했다는 가정하에 또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자, 리미트 x가 2로 갈 때 x의 세제곱 마이너스 8에 f의 x의 제곱 마이너스 f의 4. 간단하게 한번 해보세요. x가 3으로 갈 때 x의 제곱 마이너스 9에 f의 x 마이너스 f의 3 리미트 x가 3으로 갈 때 x의 제곱 마이너스 9에 x의 세제곱 마이너스 f의 27. 이 정도만 할까? 요 세 문제를 완벽하게 해내면 이해가 된 거예요.
자, 됐습니까?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 일단 이런 스타일의 문제가 나오면 내가 가이드라인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무엇을 f'x라고 할 것인가를 정확하게 써놓고 시작을 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걸 보고 x 값으로 x의 제곱이랑 4를 선택했구나. 뭐예요? 이렇게. 그래서 분모는 x의 제곱 마이너스 4분의 분자는 f의 x의 제곱 마이너스 f의 4여야 돼. 일단 이 모양은 유지를 해야 돼 라고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리미트 x를 2로 보낸다. 그러면 이게 x값이죠. 내가 정한 x값. 이 x값은 x가 2로 갈 때 4로 가죠. 얘는 4에서 기다리고 있고, 그러니까 이거 세 개가 모이면은 f'4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찮죠? 자, 이제 모양은 잡혔습니다. 이제 이거를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리미트 x가 2로 갈 때 x의 세제곱 마이너스 8 같은 경우에는 x 마이너스 2에 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4로 인수분해가 되고 분자는 그대로 이렇게 되는데, 아니 분모에는 x의 제곱 마이너스 4가 있어야 된다 그랬기 때문에 나는 x 플러스 2를 분모 분자에 똑같이 곱해줘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요거 세 개를 모아서 이 세 개가 합쳐져서 이게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으면 f'4로 변신을 시켜주고, 이 x가 2로 가는 게 얘와 얘한테도 영향을 주니까 2로 보내면 4, 4, 4에서 12가 되고 2로 보내면 4가 되겠죠. 괜찮습니까? 약분을 하면 3분의 1 f'4 이런 식으로 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요거 할 수 있으면 돼요. 다음 여기에 얘 같은 경우에는 좀 쉽죠? x 값으로 요거 뭐 선택했는지 보이니까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돼요. 알겠죠? 요거를 쓸 수 있으면은 여기서는 분모를 쪼개가지고 이렇게 요거 합체해서 f'3이 되는데, 이 리미트가 얘한테 영향을 주니까 이런 식으로 될 것이다. 괜찮습니까? 좋아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f의 모양을 확보해야 되겠지? f의 x 세제곱 마이너스 f의 27 x 값으로 x의 세제곱과 27을 선택했네요. 그죠? 그런 다음에 리미트 x를 3으로 보내면 f'27이 될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럼 나는 이거 세 개를 모아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리미트 x가 3으로 갈 때, 자, x 마이너스 3은 있고요. x 플러스 3 쪼갰고, f의 x의 세제곱 마이너스 f의 x 27 이렇게 있다면 분모 분자의 x의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9 얘를 곱해주면 되겠다. 이거죠. 괜찮습니까? 그러면 요거랑 요거에서 이 모양을 깔끔하게 만들 수 있으니까 f'27이라고 쓰고, x가 3으로 가는 게 얘와 얘한테도 영향을 주는 거니까 6분의 9, 27 이렇게 되겠네요. 괜찮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일단 전체적인 미분 계수 구하는 식을 이해했으니까 이제 조금 어려운 걸 해보도록 합시다. 여기 딴 건 괜찮아. 딴 건 괜찮은데 2번, 3번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자, 2번, 3번 봅시다. 왜 이렇게 되는지를 알아야 되죠? 이걸 외울 수는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2번 먼저. 자, 여기 보세요. fx, fa. 그러니까 우리는 미분 계수를 이용하고 싶은 거니까 x-a분의 fx-fa를 f'A로 쓰고 싶다가 핵심이에요. 괜찮죠? 그래서 모양을 만들어 줄 건데 분자 쪽을 보니까 막 상수가 곱해져 있어. 상관없어요. 자, 보세요. 내가 이 모양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 중요한 거니까 A에 fx 있어. 이 모양 만들고 싶어. 그럼 나 이렇게 쓰면 되지 않겠어요? A를 묶어주면 되잖아. 괜찮니? 근데 니네 알다시피 그 한 개만 쓰는 경우는 없죠. 뭐 2차 함수 표준형 할 때도 마찬가지고 마이너스를 썼으면 플러스도 같이 써야 되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x의 fa 이 부분을 내 힘으로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괜찮나요? 자,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면 제가 그 다음에 해야 되는 행동이 뭐냐면 모양이 이뻐지도록 쪼개줘야 돼요. 자, 쪼개봅시다. 리미트 x가 a로 갈 때 아이 쪼갤 거니까 따로따로 써야지. 자, x-a분의 자, 이거 a로 묶을 수 있죠. a로 묶었을 때 a는 묶은 거 밖으로 뺄 수도 있죠. 괜찮습니까? a를 묶어서 밖으로 뺄 수 있어요. 이해되나요? 이거 a 묶은 거 상수니까 리미트 밖으로 뺄 수 있죠. 그러면 fx 마이너스 fa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더하기 여기서는 fa로 묶을 수 있죠. 맞습니까? fa로 묶을 수 있는데 fa는 상수예요. 이해됩니까? fx라는 함수에 a라는 상수를 대입해서 나오는 상수값이에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상수예요, 상수. 그래서 마이너스 fa로 묶게 됩니다. 마이너스 fa로 묶게 되면은 리미트 따로 써야 되겠죠. 리미트 x가 a로 갈 때 마이너스 fa로 묶어주면은 분모에 x-a 있고 분자에 x-a가 남죠. 괜찮습니까? 이 상황 이해됩니까? 됐어요? 여기 마이너스 fa로 묶으면 플러스 x가 되고 마이너스 fa로 묶으면 마이너스 a가 되는 거죠. 됐나요? 이렇게 하고 나면 얘가 약분이 되는 거죠. 예. x가 움직이든 말든 상수는 상수죠. 마이너스 fa 이거 세 개가 모이면은 f'A라고 한다 그랬죠. a에 f'A 괜찮습니까? 이런 식으로 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이런 모양들이 한 가지 모양이 아니에요. 문제 내고 싶은 사람 지 맘대로 냅니다. 알겠죠? 그렇다 하더라도 식을 만들어 나가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어야 돼요.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생각할 수 있는 게 핵심입니다. 그러면 3번 한번 먼저 해보세요. 무엇이 필요할까? 분자에 플러스 마이너스 뭔가를 추가를 하긴 할 건데 과연 무엇이 필요할까? 당연히
일단 이게 필요하겠죠. 이 모양을 만들긴 하겠지. 일단 이 모양을 만들 거예요. 근데 저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분자에 무엇을 추가해야 되느냐? 이걸 알아야 됩니다. 중간에 끼워 넣을 거야 되나? 요 모양이 필요한 것 같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필요한 건 이겁니다. 근데 얘만 쓰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걸 보고 따로 x가 a로 갈 때 x-a분의 이거 x의 제곱으로 묶을 수 있죠? 괜찮습니까? 이렇게 묶었을 때 fx-fa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얘네 둘은 fa로 묶을 수 있죠? x가 a로 갈 때 fa로 묶어주고 x-a에 x의 제곱 마이너스 a의 제곱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거 세 개 모여가지고 얘로 변신할 수 있겠죠. 그리고 x는 얘한테 영향을 줍니다. 그죠? x를 a로 보내면 얘는 a의 제곱이 되고 이거 세 개가 모여서 f'a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x의 제곱 마이너스 a는 x 플러스 a, x 마이너스 a로 해서 약분이 될 거예요. 그죠? 그런 다음 x를 a로 보내는 거니까 2a의 fa 이렇게 되는 겁니다. 괜찮습니까? 요것들을 외워서는 풀 수가 없습니다. 알겠죠? 이런 식으로 만드는 과정을 이해하셔야 돼요. 알겠지? 만드는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배울 내용의 마지막.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는 미분계수식 만드는 것밖에 배운 거 없어요. 그죠? 미분계수식 만드는 것밖에 배운 게 없기 때문에 미분계수식 만드는 거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하고 마무리할게요. 자, fx x의 제곱이라고 합시다. 자, 이제 미분계수식을 만들어 볼 거예요. 자, x가 2부터 4까지 변할 때의 평균 변화율.
x가 2일 때의 순간 변화율. 그러니까 여기서는 미분계수. 이 두 가지를 깔끔하게 식으로 쓸 수 있어야 돼요. 알겠죠? 자, 위에 거는 식 쓰기가 좋을걸? 평균 변화율은 점 몇 개가 필요하다고요? 점 2개가 필요하다고 했었죠. 맞습니까? 점 2개를 가지고 기울기를 계산하는 게 평균 변화율이라고 했잖아. 그럼 x가 2부터 4까지 변한다 그랬으니까 그 중간에 어떻게 변하는지 내가 몰라가지고 그냥 평균 변화를 계산한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4로 시작하는 게 맞는 말이겠죠. 2부터 4까지 가는 거. x가 2일 때 y 값은 4. x가 4일 때 y 값은 16. 괜찮습니까? 계속 이야기하지만 점 2개로 항상 시작하는 거예요. 미분을.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점 2개 만든 다음에 평균 변화율을 계산합니다. 괜찮습니까? 그러면은 2분의 12니까 6이겠죠. 이게 첫 번째 답이에요. 이해됐죠? 그럼 두 번째. 자, 이제 이게 중요한데 x가 2일 때의 순간 변화율. 자, 얘를 쓰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첫 번째 h를 사용한다. 두 번째 그냥 x를 사용한다. 자, h라는 거 내가 방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아주 작은 양수라고 이야기했죠. 책에서는 델타 x라는 기호가 나오는데 이거 델타 x가 x의 변화량을 뜻해요. x의 변화량을 뜻하는데 그냥 변화량이 아니라 아주 작은 변화량을 뜻합니다. 그래서 델타 x와 h는 그냥 같은 걸 의미해요. 알겠죠? 근데 델타 x라고 쓰면은 식이 괜히 어려워 보이고 복잡해 보입니다. 대신에 좀 있어 보이기도 하죠. 공부 좀 잘해 보여요. 델타 x를 쓰면. 굳이 그럴 필요는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먼저 h를 가지고 식을 써야지 라고 한다면 이내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세요. 난 2에서의 순간 변화율이에요. 그죠? 그럼 점 2개를 선택을 할 때 2 플러스 h, f의 2 플러스 h와 2, f의 2를 선택해야지 라고 할 수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거는 정해져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미분계수식을 쓸 때 미분계수식이 한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쓰고 싶은 대로 막 쓸 수가 있어. 아까 전에 식 만들어낼 때 뭐 2분의 1 f 프라임 얼마 5분의 3 f 프라임 얼마 이런 식으로 막 식이 막 지맘대로 다 나오죠. 거기에서 앞에 있는 계수 살짝만 바꾸면 전부 다 f 프라임이 f 프라임을 다 만들 수도 있어. 하려고 하면. 알겠죠? 그러니까 f 프라임 x를 만들어내는 방법이 한 가지가 아닌데 그 중에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건 제일 기본적인 형태의 모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제일 기본적인 느낌이겠지. 괜찮습니까? 내가 x 값으로 이렇게 선택을 해가지고 h를 극한번 h를 0으로 보내면 이것도 f 프라임 h라 f 프라임 2란 말이에요. 괜찮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점 2개를 선택한 다음에 평균 변화를 만들고 순간 변화를 만들어도 이것도 2에서의 순간 변화율이라고 해요. 그죠? 복잡하단 말이지. 굳이 이렇게 만들 필요 없지 않니?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점 2개를 선택할 수 있으면 이제 식을 쓸 수 있어야 되겠죠. 자, h분의 여기서 이거 뺀 겁니다. f의 2 플러스 h 마이너스 f의 2 리미트 h가 0으로 가면 f 프라임 2입니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오케이? 자, 이제 식이 있잖아? 식을 쓸 수 있어야 돼요. 대입. h분. 자, 얘는 x 자리에 2 플러스 h가 들어가는 거야.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2 플러스 h의 제곱 이렇게 쓰는 거야. 괜찮습니까? 식이 x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f의 2니까 x가 2 넣어놔 소리겠죠? 4.
괜찮습니까? 계산을 하면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식을 전개를 하면은 h의 제곱 그 다음에 4h 그 다음에 4인데 마이너스 4하고 없어지겠죠. 어때요? 분모가 0으로 가죠? 분자가 0으로 가죠? 그러니까 우리는 분모와 분자가 0으로 가게 하는 약분해서 없애야 되죠? h로 약분을 합니다. 그러면은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이제 분모가 1이니까 이제 안 써도 되고 남는 게 h 플러스 4예요. 그래서 h가 0으로 가면은 4. 이게 f'B라는 괜찮습니까? 그래서 2일 때 순간 변화율은 얼마냐? 라고 이야기하고 답을 4라고 써야 되겠죠. 괜찮습니까? 요거까지가 미분계수의 핵심이에요. 요까지 할 수 있으면 이제 미분계수 식을 쓸 수가 있게 되는 거야. 괜찮나요?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을 이제 다 설명을 했어요. 지금 내가 여기에 접선의 기울기와 같다라는 멘트는 안 했는데 이거는 다음 시간에 해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미분 가능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해도 될 말 같으니까 지금 나 여기 필수 예제 있는 거 진짜로 다 설명했습니다. 설명 안 한 거는 없어요. 아, 필수 예제 4번 별표 좀 쳐놓을래요? 필수 예제 4번 별표. 이거는 내가 다음 시간에, 그러니까 토요일 날 설명을 해줄 예정이에요. 이건 안 풀어도 됩니다. 그 다음에 필수 예제 5번. 이것도 뭐 다음 시간에 하고. 그러니까 나는 65쪽까지는 한 것 같아요. 못 풀어도 돼. 어차피 다음 시간에 같이 할 건데 먼저 공부를 한번 해오세요. 알겠죠? 65쪽까지는 충분히 니네가 공부를 해올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여기까지 공부를 해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조금 남았거든. 그러니까 약간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죠.